4강 수업은요, 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 6번 자화방법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 자화방법과 기호표시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 자화방법이 축통전법, 직각통전법, 프로드법, 전류관통법, 코일법, 극관법, 자석관통법 요 7가지가 주로 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축통전법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죠? 축은 X일이니까 전기를 통한 축에다 전기를 통하니까 EA가 되고, 직각통전은 축이 직각으로 전기를 통하니까 ER이 되고, 프로드는 그 영어 자체가 PROD입니다. 그래서 P가 되고요. 전류관통법은 B가 되고, 코일법은 C가 되고, 극관법은 M이 되고, 자석관통법은 I가 되겠습니다. 자, EA를 한번 봅시다. 시험체가 긴 시험체가 있잖아요. 그 축 방향으로 직접 전류를 통전합니다. 그럼 그 축에 그 전류 축 방향으로 나란히 이제 있는 이런 결함, 이거는 축통전법으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축통전법은 축으로 전기가 흐르니까 이 전기 흐르는 방향하고 결함이 같은 축 방향으로 쭉 늘어져 있는 이런 결함은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축 방향으로 전기를 흘린다는 것은 자속은 직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속과 결함은 직각 방향, 전류와 결함은 평행 방향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직각 통전법은 축이, 시험체 축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거기에 직각으로 전류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속이 어떻게 되냐면 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자속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각통전법일 때는 결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축의 직각으로 있는 거, 즉 뭐냐면 축의 직각으로 전류를 보내니까 축의 직각으로 있는 것은 전류와 결함 방향입니다. 그거는 잘 결함 찾을 수 있고요. 단 여기에서 자속은 축 방향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축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자속하고 결함은 직각이니까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드법, 시험체 국부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체 부분은 2개 전극을 갖다 댑니다. 직접 통전하는 방법입니다. 전류관통법은 시험체가 있겠는데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에다 전선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전선에서 원통 제품, 속이 비어 있는 제품의 안쪽에 이렇게 이제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함을 찾는 것이 전류관통법입니다. 코일법은 시험체를 코일을 가면 그 속에 넣어가지고 코일의 전류를 통하게 해서 선형 자장을 일으켜서 결함을 찾는 것이 코일법입니다. 극관법은 시험체 부위를 반드시 영구자석은 아닌데, 영구자석이나 이런 자석강 돼 있는 그 자극이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영구자석인 것 같으면은, 영구자석일 때는 전기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여기 실질적으로 하는 전기를 통하고 검사합니다. 자석관통법, 시험체 구멍에도 이제 자석을 이제 넣고 밖에서 이제 전류를 공급해서 자석이 생겨가지고 자석이 시험체 구멍 안으로 통과시켜서 이제 유도 전류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유도 전류는 밖에서 하겠죠. 자, 요런 거 여기 기호나 요런 건 잘 알아두어야만 CBT 시험이나 이런 문제 풀이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팔각시험 파이형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결함이 이렇게 모서리로 연결된 결함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요걸 뒤로 엎고 위에서 자석을 뿌리고 전기를 공급해 자장을 통하면은 이 결함들이 위쪽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게 팔각시험편, 파이 시험편이라고 하고요. 인상력은 견인력이라 하기도 하고 리프팅 디바이스 또는 리프팅 파워라고도 합니다. 리프팅 디바이스 또는 리프팅 파워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를 리프팅 파워라고도 한다. 꼭 알아두십시오. 요 네 가지 용어를 다 씁니다. 이렇게 직육면체 사각막대기입니다. 여기에다 특히 극간법 같은 딱 갖다 대고 전기를 딱 통해 가지고 들어 올리면 이게 달아 올라오면은 이거는 그 탐상 장비는 괜찮은 거예요.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시로 나올 겁니다. 각종 전류 방식인데 교류 및 각종 정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교류입니다. 교류. 단상 반파 정류라 이 말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쪽을 이제 정류를 해버리고 반파식만 남았죠. 올록볼록. 이런 걸 우리는 뭐 맹류, 택류라고 하는데 극선 불변이다. 여기 전부 다 플러스니까 불변인데 이거는 이제 직류와 달리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정류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삼상 반파 정류라는 이래 파를 3개를 보내 가지고 밑에 있는 걸 이제 정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삼상 전파 정류는 이렇게 되고요. 충격 전류는 한 번 전류를 가해가 이렇게 볼록 생긴 겁니다. 직류는 이렇게 쭉 일정합니다. 자, 요 전류 방식을 꼭 좀 알아주어야만 문제 풀이할 때, 요걸,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저 뒤에나 이래 나오고 할 때는 요것을 꼭 한 번씩 표시를 했다가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 원리 학습, 자분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에 필요한 자개 강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간 타입 같은 거는 자개 강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연속법하고 잔류법이 있습니다. 연속법일 때는 또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구조물 및 용접부, 그 다음에 주조 단조품 및 기계부품, 그 다음에 담금질하는 기계부품,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연속법에는 전기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자개 강도가 잔류법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물의 자개 강도가 제일 낮아도 이제 검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은 1200에서 2000A/m, 미터당 1200 내지 2000A입니다. 주조 단조품 및 기계 부품은 요거보다 한 2400부터 3600입니다. 약 2배 정도 되죠. 담금질한 기계 부품은 560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잔류법에서는 잔류법은 전기를 한번 공급했다가 전기를 끊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자개강도 굉장히 커야 됩니다. 여긴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담금질 부품은 6400에서 8000입니다. 그런데 공구강등의 특수제 부품은 1200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로. 이거 이제 요게 규격집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또 CBT 시험에 한 번씩 자주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또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를 해두었다가 시험 칠 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개 강도가 그럼 뭐냐? 예측 결함 방향에 대해 직각 방향 자개 강도로 결함 측정. 항상 자속하고 결함 방향 직각 방향이라는 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류 방향하고는 평행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사시험 칠 때 요걸 많이 치더라고요. 자화전류 계산 방법. 특히 이 프로드법이요. 프로드법이 기사시험 칠 때 치더라고요. 프로드법 적용할 때도 3인치에서 8인치입니다. 요 D는 본래 D는 뭐냐면은 직경을 많이 말하는데 여기에는 D는 보통은요 직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는 직경이 아니고 요 프로드법 밑에 요 2개 있죠. 요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D는 점극간 거리다 하는 것.
A는 암페어입니다. 자, 근데 요 밑에 시험품 있죠, 시험품. 이 시험품 두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4분의 1 3인치보다 클 때, 1인치는 2.54cm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4분의 3인치를 곱하면 한 2cm 정도 되겠죠? 요거 이상일 때는 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프로드 간격에 따라서 그 프로드 간격에다 100 내지 125로 곱한다. 100 내지 125. 시험품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는 전류 구하려면 D인치 요 거리에서 90 곱하기 110을 한다. 요거는 여기 지금 하나 내가 예시를 해두었습니다. 영접품 두께가 1인치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 1번에 해당합니다. 프로드 간격이 5인치로 내가 검사하겠다 할 때는 전류를 그어보면은 프로드 할 때는 그 전류계가 있습니다. 수리처럼 거기에다 맞춰줘야 되는데 용접품 두께가 1인치고 프로드 간격이 5인치일 때 인치는 2.54cm다. 그죠? 5인치일 때 전류를 계산하라면 요 식에 넣습니다. D인치가 이 얼마입니까? 5지요. 5에다가 100 내지 125로 곱한다. 5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500이고 5에다가 125로 하면 625입니다. 그럼 전류는 500과 625 사이에 있는 전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품 두께가 0.5인치다. 이럴 때는 밑에 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프로드 간격이 5인치일 때는 5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5, 9, 45, 450, 그럼 550, 요 안에 전류를 공급하면 된다. 이게 이제 프로드법이거는 기사시험 칠 때 한다고 내가 그랬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시험 칠 때 주로 적용하는 장비는 기능사나 산업기사일 때는 주로 대부분 극관법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기사시험은 이렇게 프로드법을 쓰더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기능사도 치고 또 산업기사나 기사 칠 때는 이 프로드법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선형자장, 코일 메서드. 그러니까 선형자장, 코일법과 극관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코일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자장은 종방향 발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축에 나란하게 그걸 우리는 종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코일 횟수, 시험체 직경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선형자장 강도는 코일 횟수가 중요하고 시험체 직경, 그 다음에 시험체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체 길이, 전류 강도로 선형자장 결정합니다. 길이도 들어갑니다. 요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코일 솔레노이드 속에 시험편 넣고 코일의 전류 통과로 시험편의 자장 형성, 솔레노이드 속 시험편에서 불연속부 결함이죠. 자장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직 방향일 때 잘 나타나고 평행 방향 결함 관찰은 매우 곤란합니다. 시험편 코일 속으로 운반이 쉽습니다. 코일법은 선형자장 사용 간단 시험편과 요거는 요 코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접촉입니다. 극관법은 접촉법입니다. 강도 코일 권선수로 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18페이지 코일법 적용할 때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CBT는 어떻게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코일법 적용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류가 암페어고요. T는 뭐냐면 코일 그 가만수. 이 용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일 가만수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류는 A잖아요. AT로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요걸 한 개로 묶습니다. 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T의 전류 코일 감은 횟수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코일 감은 횟수는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좀 어려워하더라고. 탈해수 또는 권선수 이거는 한자죠.
코일 감은수.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코일 감은수.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시. 코일법 적용할 때 AT를 쓴다고 그러지. 이제 AT는 알아두세요. equal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냐? L, 시험체 길이, D, 시험체 직경, 요까지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단 길이가 말이죠. 18인치가 넘으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프로드법이나 극간법일 때도 아무리 많이 날려도 8인치잖아요. 그죠? 그럼 18인치가 넘을 때는 그 나누어 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자장이 그 넘어서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18인치라는 기준을 꼭 알아두고 18인치가 이게 2.54를 곱하면은요 45.72cm입니다. 요 이내여야 합니다. 단 18인치가 넘을 때 나누어 검사를 하며 경계 부분은 혹시 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중첩하여서 검사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5인치를 한다면 처음에 5인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1에서 5인치까지 했지만 4인치부터 시작해서 또 9인치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4와 5는 중첩하여 검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요걸 꼭 알아두세요. 이거 탈의 수, 번선수, 코일 감은수 이건 다 같은 말이다. 이 우리가 기술 용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탈의 수를 쓰고 어떤 사람은 권선수를 쓰고 어떤 사람은 코일 감은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걸 쓰구나. 기술 용어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체,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직경분의, 직경이 D입니다. 길이가 L입니다. 여기에 4보다 클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AT로 곱한 거로 해요. equal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 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2는 어디서 나왔고 35,000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묻는데 요거는 계산식으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D분의 L이 2 이상 4 미만일 때 2와 4 사이일 때는 AT는 D분의 L분의 45,000입니다. 요 2번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2번이 제일 많이 쓰인다. 3번에 D분의 L이 2보다 작을 때는 코일법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요게 CBT 시험에서도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 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코일을 축에 직각으로 감아놨죠. 이럴 때 자장은 이렇게 선형자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럴 때 결함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축에서 직각으로 된 게 결함이 잘 찾아진다. 왜? 전류하고는 평행, 자장하고는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코일법이고 통전법은 일단 이 중간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통한 통전법은 이 안에 전류를 공급한다. 이 안쪽에 결함을 찾는 거예요. 이 뚫려 있는 그 안쪽 벽 쪽의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식하는 게 우리 프로드법을 했고 코일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중요한 그 산출식입니다. 그 다음에 통전법, 통전법에는 전류 통전법, 직각 통전법, 축 통전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통전법 사용할 때의 적용, 자화 전류 산출은 어떻게 되냐면 원통형 사용할 때는 직경 A, D가 원통형 사용할 때는 직경입니다. 이 직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표준어는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지름이라고 하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원통형 사용할 때 지름이 말이죠. 5인치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D 인치 곱하기 700 내지 900입니다. 자, 여러분 암산 한번 해보세요. 직경이 5인치 미만일 때 4인치라고 했을 때는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700에다 4를 곱하면 2800에서 900에서 4를 곱하면 3006. 그러니까 2800에서 3600 사이 전류를 공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D인치가 5인치 이상 10mm 미만일 때, 그럼 여기에도 5인치를 한번 적용해보면 5 곱하기 5 하면 2500, 5, 7, 35, 2500에서 3500 사이다. 그럼 D가 10인치 이상 15인치 미만일 때, 그럼 우리가 10인치를 한번 해봅시다. 직경이 10인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10을 곱하면 3000 내지 5000인데, 그죠? D가 15인치 이상일 때, 15인치 이상일 때, 그럼 20인치라고 예를 들면은 20인치면은 2000에서 6600 사이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관통법은 하나뿐인데, 이거는 A는 D인치, 직경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극관법을 적용할 때는 AT 변화 없이 일정하여,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화력 인상력으로 전류를 공급해야 그 4.5kg/F를 들어보면 번쩍 들리면 이거는 통과가 됩니다. 자, 자화 방법 선정할 경우의 고려사항. 전류 선택. 표면 결함 검사 시 표피오가 나타나는 AC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표면 바로 밑에 있는 결함, 표면 직하 결함 검출 시 침투 깊이가 우수한 직류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개 방향, 다시 한 번 더 이제 결론을 냅니다. 검출 불연속부, 결함하고 자개는 가능한 자개가 자속입니다. 직각 교차로 작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장비를 작동할 때 이렇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돌려가면서 해보면은 그 결함이 놓여있는 방향과 직각일 때는 잘 나타납니다. 그다음 시험면 손상, 시험면 상태, 시험체 재질, 시험후 가공법 고려를 한다. 맞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하면 잘못하면 접촉 상태가 조금 접촉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전기를 탁 공급하면 이게 전기가 통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파크가 팍 튀면 이제 그 검사자도 놀라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자개 발생하면 유효자장 줄고 잔류자석 줄어 불연속 결함 검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자개 발생하지 않게 유의한다는 이런 사항들은, 혹시 여기 있는 이런 사항들은 그 출제위원들 같은 어떤 사람들 여기에서 풀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험 장치는 원칙적으로 검사 시험체에서 우리가 결함 자기 비파기 할 수 있는 처음에 자화가 뭐냐면 전기를 공급해서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자화. 그럼 자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자분 적용합니다. 자분 적용하면 결함이 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관찰합니다. 근데 이 재료를 만일 항공기나 뭐 자동차나 계기판에 쓴다면 잔류자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재료에 한해서는 탈자, 조작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자화, 자분 적용, 관찰, 탈자인데요. 보통 필요하지 않으면, 계기장치나 그런 게 아니면은 뭐는 생략하느냐면 탈자를 생략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공정이 중요하다. 2번 시험장치는 시험체 모양, 치수, 재질, 표면, 상황, 흠, 성질, 종류, 크기, 위치, 방향에 따라 적정 감도를 갖고 능률적, 안전적
여기서 뭐 안전적 해도 되고 안정적 해도 되겠네. 그죠? 안전적 해도 되고 안정적. 뭐 안전적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안전적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화 적용 장치는 전류 이용하는 방식하고 영구자숙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면 지금 요즘 현재는 보니까 전부 다 전류를 이용해 하더라고요. 영구자숙 이용하는 방식이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전류 이용하는 방식은 자화전류 종류에 따라 직류식, 조금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정류식은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있는 그걸 없애가 정류를 시킨 걸 말합니다. 직류식, 정류식, 교류식, 충전전류식.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류식하고 직류식이, 정류식은 맹류나 택류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약간 직류성이 좀 가깝고 뒤에 교류식과 충전전류식은 교류 방식에 조금 가깝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봅시다. 전류를 이용한 자화장치는 흠 검출하는 데 적당한 자개의 강도를 시험체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화전류는 파고치로 표시를 하는 전류기를, 파고치는 붉게 표시는 뭐냐면은 이 전류가 뾰족뾰족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위쪽에 제일 높은 쪽, 그걸 파고치라고 합니다. 5번 자석형 장치에는 시험체에 투입 가능한 최대 자속을 명기해야 한다. 다만 전자석형의 장치는 전류 종류, 주파수를 변기한다. 그 다음에 6번 습식법에서 습식법은 주로 자부는 침투는 물하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습식법은 주로 자분 백등류 같은 걸 주로 많이 넣는다. 거기에다가 이제 침투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습식법에서는 검사액의 적용장치는 검사액 조에 교반장치, 잘 섞어주는 교반장치가 주는 등 자분이 균일 분산된 검사액 안정되게 시험체에 적용할 수 있고 생성된 자분 모양, 결함 자분 모양을 흩어지지 않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연속법 같으면 꾹 하고 자분을 뿌리니까 그 결함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 자분은 안 뿌려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놓쳐버리거나 거기에 흔들리게 하면 자분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흐트러져 버리면 결함을 우리가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함 자분 모양이 흩어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빨리 그런 걸 현상 파고 스케치를 하거나 다 자료재거는 다 하고 나서는 흐트러져도 괜찮겠지만 그 하기 전에 흐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8번 형광자분 사용할 때 자외선 조사장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외선 조사장치는 보통 320 내지 400나노미터 근자외선을 통과시키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가지고 사용 상태에서 형광자분 모양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자외선 강도가 된 블랙라이트라고도 하지고요. 자외선 조사장치 필터 면에서 38cm 거리에서 800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침투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탈자장치. 잔류자기를 시험체 용도에 따라 필요한 한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형자원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원형자원은 이렇게 된 건데, 특히 원형자원 할 때는 이게 엄지 방향이 전류고, 여기 이제 이쪽 방향이 뭐냐면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